10년. 하반신 마비된 남편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미야, 미안하다. 정미, 처음 듣는 여자 이름, 그리고 발견한 분홍색 편지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도 아직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바보 같다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10년, 3650일, 87,600시간. 제가 하반신 마비된 남편을 돌본 시간입니다. 처음 남편이 쓰러졌을 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나여야 한다고. 매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남편의 기저귀를 확인하는 것. 처음엔 그 냄새에 구역질이 났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몸을 닦아주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줍니다. 아침 7시 죽을 끓입니다. 남편은 씹는 것도 힘들어해서 모든 음식을 갈아서 만들어야 했죠.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어주면 절반은 흘립니다. 턱받이를 하고 있어도 옷은 항상 더러워졌고 하루에 세탁기를 3번은 돌려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2번뿐이었고 나머지 날들은 제가 직접 남편의 팔다리를 움직여줬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혹시라도 다시 걸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물론 의사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모두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씨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네, 매일같이.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도 제 생일날도 명절에도 남편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형제들도 이제는 명절에만 얼굴을 봅니다. 다들 말하죠. 언니는 너무 자기 삶이 없어. 요양원에 보내지 왜 그렇게 고생해? 하지만 저에게 남편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25살에 만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 2 아이의 아버지. 한때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달 15일 평소보다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급히 119를 불러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 뼈만 남은 손. 그래도 제가 10년 동안 매일 잡아준 그 손이었습니다. 정수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여보, 힘들면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 알아요. 아니야. 꼭 해야 해. 미안하다. 정미. 정미, 그게 누구예요? 무슨 말을? 정미가 진짜 사랑했던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정미가 누구냐고요? 정미,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가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들은 것 같은 느낌.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킨 남편의 입에서 나온
낯선 여자의 이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정미가 진짜 사랑했던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의 마지막 말을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정미가 누구길래 왜 마지막 순간에 그 이름을 불렀을까?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니. 그럼 저와의 30년은 가짜였단 말인가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정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 직장 동료, 그 누구도 정미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죠. 10년 동안 남편을 돌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에 곱게 쓰인 글씨, 그리고 서명, 정미올림.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8년 전이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힘드셨죠? 제가 옆에 있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부인께서 잘 돌봐주고 계시니 다행이지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니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저 오빠가 빨리 나으시길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정미. 오빠, 사랑한다고?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년 전이면 남편이 쓰러지고 2년 후입니다. 제가 밤낮 없이 남편을 돌보던 그 시기에 누군가와 이런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건가요?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총 23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빠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만나서는 안 돼요. 부인이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빠의 통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통장? 제가 모르는 통장이 있었단 말인가요? 저는 급히 남편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던 통장. 그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김정미라는 사람에게 돈이 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5년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남편을 돌보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 예쁘고 단정한 얼굴, 밝은 미소. 뒷면에는 영원한 나의 오빠에게 정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정미가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래서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정미 씨 계신가요? 김정미요? 그 사람은 누구시죠? 저는 김정미 씨를 찾고 있는데요. 아, 혹시 정미 언니 아시는 분이세요? 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미가 죽었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년이면 남편이 죽기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 여성은 정미의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언니분이 제 남편을 아셨나요? 그러자 동생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김영수 씨 부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야, 그러셨군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정미 씨와 제 남편이 어떤 관계였나요?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많네요. 정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미의 동생이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과거를 듣게 됐습니다. 언니와 김영수 씨는 대학 때 연인이었어요. 연인이요? 네. 3년 정도 사귀었는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대요. 김영수 씨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서. 그럼 저와 결혼하기 전에 네. 언니가 먼저였죠. 하지만 언니는 평생 김영수 씨를 잊지 못했어요. 첫사랑, 남편의 첫사랑이 정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미도 평생 남편을 잊지 못하고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쓰러진 후 정미가 병원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대신 편지로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간병인을 통해 답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간병인을 통해서라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언니는 늘 미안해했어요. 부인께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시는데 자기가 끼어들어서. 그런데 왜 계속 연락을 한 거죠? 김영수 씨가 먼저 연락을 했대요. 죽기 전에 한 번만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그래서요? 언니도 암투병 중이었어요. 두 사람 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죠. 정미도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니. 두 사람은 서로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 그래서 더욱 서로를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정미의 동생은 언니가 남긴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저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미의 일기장을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 배신감과 이해가 뒤섞였습니다. 영수 오빠가 오늘도 편지를 보냈다. 부인이 잠든 새벽에 간병인을 통해 전해졌다. 오빠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그때 어머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오빠가 부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단지 나를 잊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부인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오빠가 늘 말한다. 자신이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지만 부인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나는 그런 오빠의 말을 들을 때마다 부인께 죄스러워진다. 오늘 병원 복도에서 부인을 멀리서 봤다. 많이 야위셨다. 10년 동안 오빠를 돌보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대신 돌봐드리고 싶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그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미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도 아팠구나. 언니는 항상 부인께 감사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다고. 그럼 왜 끝까지 연락을 한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고 싶었대요.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고. 정미의 동생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미가 저에게 남긴 편지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정숙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죠.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런 상황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을 것을 생각하면 죄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영수 오빠와 저는 23살에 만났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죠. 하지만 오빠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딸이었고 오빠 어머니는 며느리감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죠. 그 후 오빠는 선을 봐서 정숙님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오빠의 결혼 소식을 들었고 평생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30년이 지나 오빠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정숙님이 오빠 곁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 차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에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만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저도 암 선고를 받은 후였기에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님, 오빠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를 잊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해 했습니다. 정숙이 아니었다면 난 진작 포기했을 거야 라고 늘 말했습니다. 제가 보낸 돈을 발견하셨을 텐데 그것은 오빠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낸 것입니다.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랐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거절했지만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서 받게 했습니다. 부디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정숙님의 10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그 사랑 덕분에 10년을 더 살 수 있었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김정미 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며 첫사랑을 그리워한 정미.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은 정미. 집으로 돌아와 다시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그런데 남편의 낡은 수첩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남편의 글씨로 쓰인 메모들. 오늘도 정숙이 고생했다.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온다. 정숙이 잠든 모습을 봤다. 주름이 많이 늘었다. 내 때문이다. 정미에게 편지가 왔다. 탑장하고 싶지만 정숙에게 미안해서 망설여진다. 정숙아,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못하겠다. 남편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정미에 대한 그리움 사이에서, 그리고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정숙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정미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정숙이 상처받을까봐 두렵다.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남편의 수첩을 보고 나서 저는 그동안 왔던 간병인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여러 명의 간병인이 다녀갔지만 가장 오래 일했던 박 간병인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박 간병인은 저를 보자마자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걸 도와주신 적 있으신가요? 정숙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정말 정미라는 사람과. 죄송해요. 김 선생님이 너무 간절히 부탁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편지를 전달했어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김 선생님이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정숙님께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박 간병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미와 연락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를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남편이 제 생일날 정미에게 편지를 쓰다가 찢어버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정숙이 생일이니까 다른 여자 생각을 하면 안 되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박 간병인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 번은 김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정숙이한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없으면 정숙이가 자유로울 텐데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을.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정숙님은 진심으로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거예요. 라고. 그랬더니 김 선생님이 한참을 우셨어요. 남편이 울었다고요? 네, 나는 정숙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품고 있으니까라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괴로웠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저를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박 간병인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줬습니다. 정미가 작년에 병원으로 직접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집에 잠시 다녀온 2시간 동안. 정미 씨가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안말기라서 거의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오빠, 저 왔어요. 마지막 인사하러. 정미야, 미안해. 너도 아픈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안 돼. 정숙이가 있는데. 내가 그럴 자격이. 오빠는 정숙님과 계속 사셔야 해요.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얼굴만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의 애절한 작별이었던 겁니다. 박 간병인은 정미가 떠나면서 봉투를 하나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고 정숙님께 드려주세요. 10년 간병비입니다라는 메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돈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정숙이는 돈 때문에 날 돌본 게 아니야. 이건 모욕이야 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정미는 그 돈을 다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미라는 여자가 미웠다가도 불쌍했다가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9세의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죠. 정미에 대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정미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잊지 못했구나. 어머니는 알고 계셨군요. 내가 반대해서 헤어지게 했지.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 우리 아들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저와 선을 보게 하신 거군요. 미안하다, 정수가. 너한테는 늘 미안했어.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이었다는 걸 알았거든. 시어머니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정미를 잊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셨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내가 10년 동안 우리 아들을 돌봐준 것. 그것은 진짜 사랑이야. 정미가 했던 사랑과는 다른 더 위대한 사랑이지. 어머니, 이제 너도 내 인생을 살아. 충분히 희생했잖아. 아들도 그걸 원할 거야. 시어머니와의 대화 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모든 감정이 지나가고 나니 이상하게도 홀가분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정미도 저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삽니다. 10년 만에 찾은 자유입니다.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도 2시간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습관도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저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전엔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웁니다. 저녁엔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얼마 전 정미의 동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미가 남긴 유산 중 일부를 저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 돈을 간병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는 그 사람. 10년을 함께 하면서도 끝내 모든 것을 털어놓지 못했던 그 사람.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정미와 남편의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첫사랑이었고, 저와 남편의 사랑은 책임과 헌신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진실했고, 둘 다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이란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10년의 간병. 누군가는 제가 바보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끝까지 돌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고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68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100%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